아버지 오늘 밥상에 올라온 국 드시지 마세요. 앞도 보이지 않는 12살 소녀가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의 밥그릇을 밀어냈습니다. 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굳어버렸습니다. 계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눈먼 아이가 대체 무엇을 맡은 걸까요? 월화야담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전라도 전주 땅에 이 참봉이라는 양반이 살고 있었습니다. 집은 크지 않았으나 마당에는 오래된 매화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고 봄이면 그 향기가 살인문 밖까지 번져나갔습니다. 이 참봉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이슬. 태어날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슬이 3살이 되던 해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열이 펄펄 끓는 병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숨을 거두기 직전 이슬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이슬아, 눈이 보이지 않아도 괜찮다. 내가 맞는 것, 내가 듣는 것, 내가 느끼는 것. 그것이 남들이 눈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을 게다. 아이는 그 말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어머니의 손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만 느꼈습니다. 이슬은 혼자였습니다. 아버지 이참봉은 딸을 사랑했지만 먹고 사는 일이 바빴습니다. 하루 종일 마당에 홀로 앉아있는 이슬 곁에는 바람소리와 매화 향기뿐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그렇게 자랐습니다. 눈 대신 코로 세상을 읽으며 귀 대신 마음으로 사람을 헤아리며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이 참봉댁 딸년 말이야. 장님이래. 아이고 불쌍하기도 하지. 저걸 어떻게 시집이나 보내겠어. 눈도 못 보는 아이가 뭘 하겠어. 짐덩이지 짐덩이. 이슬은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매화나무 아래 앉아 바람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이슬이 7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마을의 떠돌이 약재상 노인이 찾아왔습니다. 등에 커다란 보따리를 짊어진 백발의 노인이었습니다. 노인은 이슬이 홀로 마당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꼬마야, 거기 혼자 뭐하니? 냄새를 맡고 있어요. 무슨 냄새? 이슬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보따리에서요. 창포 뿌리, 감초, 오미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름을 모르는 것이 있어요. 쓴 것 같은데 쓴 것 같지 않고 달콤한 것 같은데 달콤하지 않은 것. 노인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세상에. 노인은 보따리를 내려놓고 이슬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그게 복령이란다. 솔뿌리에서 자라는 버섯이지. 어떻게 알았니? 냄새가 그래요. 흙 냄새인데 나무 냄새도 나고 비가 온 뒤 숲 냄새 같아요. 노인은 한참 이슬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얘야, 얘. 사람들은 눈으로 세상을 본다고 생각하지. 하지만 진짜 세상은 눈으로만 볼 수 없는 법이란다. 냄새에는 거짓말이 없거든. 사람의 마음도, 사람의 속도, 심지어 사람의 죄도 냄새는 숨기지 못한다. 이슬은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뜻인지 완전히 알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어딘가가 따뜻해졌습니다. 노인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아도 내가 가진 것이 있다. 그것을 잘 지키거라. 노인은 그날 마을을 떠났습니다. 이슬은 그 말을 오래오래 간직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슬이 10살이 되었을 때 이 참봉은 재혼을 했습니다. 새 어머니의 이름은 최 씨였습니다. 최 씨는 전주 바깥 고을에서 온 과부였습니다. 얼굴이 반반하고 말솜씨가 좋아 이 참봉의 마음을 금세 사로잡았습니다. 최 씨는 이슬을 처음 보던 날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어머, 딸아이가 있었군요. 참 예쁘게 생겼네요. 하지만 이 참봉이 자리를 비운 사이
최 씨는 이슬의 손을 확 잡아당기며 속삭였습니다. 눈도 못 보는 것이 살림에 무슨 쓸모가 있겠냐. 방구석에 처박혀 있어라. 이슬은 최 씨의 손에서 냄새를 맡았습니다. 분 냄새, 기름 냄새. 그 아래에 무언가 날카롭고 서늘한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슬은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니다. 최 씨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복남, 12살이었습니다. 복남은 덩치가 크고 입이 거칠었습니다. 장님 누이야. 거기 서 있으면 다치잖아. 비켜. 이슬이 피하면 복남은 웃으며 지나갔습니다. 집안의 하인은 2명이었습니다. 늙은 막새와 그의 아내 순덕이었습니다. 막새 내외는 이슬이 어릴 때부터 곁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순덕은 이슬의 밥을 챙겨주고 머리를 빗겨주었습니다. 아가씨, 드세요. 오늘은 된장국이에요. 고마워요, 순덕. 이슬은 순덕의 손 냄새를 알았습니다. 된장 냄새, 나무 연기 냄새, 땀 냄새. 거기에는 거짓이 없었습니다. 이 참봉은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딸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최 씨에게 완전히 마음을 빼앗겨 있었습니다. 최 씨가 이슬 앞에서 상냥하게 굴면 이 참봉은 흐뭇해했습니다. 이슬아, 새어머니가 잘 대해주시지? 예, 아버지. 이슬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상할까봐. 최 씨는 달마다 이 참봉에게 돈을 요구했습니다. 비단 치마, 놀이개, 손님 맞이 음식. 이 참봉의 주머니는 점점 가벼워졌습니다. 그러나 최 씨의 요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해 가을부터였습니다. 이 참봉이 자주 앓기 시작했습니다. 속이 좀 거북하구나. 요즘 입맛이 없어. 아이고, 어디 가서 바람이라도 쐬시지요. 제가 탕약을 다려드릴게요. 최 씨는 부드럽게 웃으며 약을 가져왔습니다. 이슬은 아버지 방 앞을 지날 때마다 멈췄습니다. 코를 들이밀었습니다. 약 냄새.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이슬이 12살이 되던 해 겨울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이슬은 아버지 방 근처를 지나다 멈추었습니다. 방문 틈새로 흘러나오는 냄새가 달랐습니다. 된장국 냄새. 그런데 그 안에 무언가가 섞여 있었습니다. 달콤하면서도 날카로운 것. 흙 냄새가 나면서도 부드럽지 않은 것. 이슬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천남성. 독초였습니다. 이슬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 참봉이 밥상 앞에 앉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숟가락을 드는 소리. 이슬은 방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밥상에 올라온 국 드시지 마세요. 방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이 참봉이 멈췄습니다. 최 씨가 상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최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슬아, 갑자기 무슨 소리냐? 국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요. 장님이 무슨 냄새를 맡는다고. 나가거라. 최 씨의 목소리가 싸늘했습니다. 이 참봉은 딸과 아내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이슬아, 순덕이가 정성껏 끓인 국이다. 어서 방으로 들어가거라. 아버지, 제발이요. 이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최 씨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참봉 어른, 저 아이가 저를 의심하는 겁니까? 눈도 못 보는 것이 어디서 감히. 이슬아. 이 참봉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슬은 물러섰습니다. 방문이 닫혔습니다. 이슬은 마루 앞에 주저앉아 두 손을 꼭 쥐었습니다. 내가 잘못 맡은 걸까? 하지만 이슬은 알았습니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 냄새는 분명히 천남성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 참봉은 국을 먹지 않았습니다. 최 씨가 입맛이 없으신 것 같다며 상을 물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슬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한 번이 아닐 거다. 그날 밤 이슬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순덕이 이불을 덮어주러 왔습니다. 아가씨, 주무세요? 순덕,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순덕이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이슬은 속삭였습니다. 오늘 아버지 국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어. 천남성 같았어. 순덕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아가씨, 설마. 나 틀리지 않았어. 분명히 맡았어. 순덕이 오래 침묵했습니다. 아가씨, 그건 함부로 말씀하실 것이 못됩니다. 마님께서 아시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관아에 알리는 건 어떠세요? 무슨 증거로? 냄새를 맡았다고 하면 누가 믿겠어. 눈도 못 보는 아이가. 순덕이 이슬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아가씨, 위험합니다. 가만히 계세요. 제발이요. 가만히 있으면 아버지가 돌아가실 수도 있어. 하지만 아가씨가 나서면. 이슬은 알았습니다. 들키면 자신이 위험해진다는 것을. 최 씨는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서늘한 냄새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슬은 마당을 오가며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증거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내가 혼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눈도 보이지 않는데. 그때 어린 시절 약재상 노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냄새에는 거짓말이 없거든. 이슬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맡을 수 있었습니다. 들을 수 있었습니다.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해야 한다. 바보인 척, 아무것도 맡지 못하는 척해야 한다. 그리고 증거를 모아야 한다. 이슬은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슬은 평소와 다르게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최 씨가 뭔가를 묻자 이슬은 엉뚱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슬아, 아버지 약은 가져다 드렸니? 예. 약이요? 저는 몰라요. 최 씨가 이슬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잠시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이슬은 멍한 표정으로 허공을 향했습니다. 최 씨는 혀를 찼습니다. 쓸모없는 것. 이슬은 혼자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슬은 가만히 결심을 되새겼습니다. 더는 그냥 있을 수 없다. 내가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아버지를 지키지 못한다. 바보인 척 숨어서 모든 것을 알아낼 것이다. 매화나무 아래에 이슬이 섰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매화 향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이슬은 눈을 감았습니다. 눈을 감아도 세상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마음이 조금 더 선명해졌습니다. 시작하자. 그 무렵 이 참봉의 집에 드나드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동네 서당을 운영하는 박 훈장이었습니다. 이 참봉과 오랜 벗이었습니다. 몸이 불편한 이 참봉을 걱정하여 며칠에 한 번씩 찾아왔습니다. 박 훈장은 이슬을 처음 보았을 때부터 눈여겨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슬을 지나칠 때 박 훈장은 멈추어 섰습니다. 얘야, 너는 마당에서 뭘 하고 있니? 앉아 있어요. 뭘 생각하니? 냄새를 생각해요. 박 훈장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냄새를? 이슬이 말했습니다. 훈장 어른, 오늘 어디서 오셨어요? 서당에서 왔지. 서당에 새 학생이 들어왔군요. 분먹 냄새가 진한데 손에는 흙냄새도 있어요. 농사집 아이인데 글을 갓 시작한 것 같아요. 박 훈장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세상에, 그것은 정확했습니다. 박 훈장은 그날부터 이슬에게 관심을 가졌습니다. 최 씨의 눈을 피해 마당 귀퉁이에서 몰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얘야, 글을 배우고 싶으냐? 배울 수 있어요? 눈이 안 보이는데. 손으로 읽는 방법이 있다. 나무에 글자를 새기면 손으로 더듬어 읽을 수 있지.
이슬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물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눈이었지만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박 훈장은 나무 조각에 글자를 새겨 이슬에게 가져왔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이슬의 손끝이 글자를 더듬었습니다. 이건 하늘천? 그렇다. 이건 땅지? 맞다. 박 훈장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한 번 가르쳐 준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아니, 한 번 손에 닿은 것은 영원히 기억했습니다.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다. 박 훈장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어느 날 박 훈장이 이슬에게 말했습니다. 이슬아, 내가 모르는 내 안에 힘이 있다. 눈이 보이지 않아서 슬퍼하지 마라. 대신 내가 가진 것을 갈고 닦아라. 그것이 언젠가 너를 구할 것이다. 이슬은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박 훈장은 또 한 가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약초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슬아, 이것은 부자라는 약초다. 조금은 약이 되지만 많으면 독이 된다. 냄새가 어떠냐? 이슬이 코를 대었습니다. 맵고 쓴 냄새예요. 오래 맡으면 머리가 아파요. 맞다. 그럼 이것은? 이건 초. 진달래 뿌리랑 비슷하지만 훨씬 무거운 냄새예요. 그렇다. 이것들은 모두 독이 될 수 있다. 기억해 두어라. 이슬은 기억했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이슬의 비밀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슬은 매일 새벽 아무도 깨기 전에 부엌으로 갔습니다. 손으로 찬장을 더듬었습니다. 국그릇, 약사발, 양념통, 코를 가져다 댔습니다. 한 번, 두 번, 어느 날이었습니다. 최 씨가 쓰는 약합에서 낯선 냄새가 났습니다. 달콤하면서도 날카로운 것. 이슬은 손가락 끝으로 살짝 찍어 혀에 대었습니다. 혀끝이 저릿했습니다. 천남성이었습니다. 이슬은 그것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손에 묻은 것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표정으로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최 씨의 하인 귀동이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아가씨, 일찍 일어나셨네요. 응. 새소리가 들려서. 귀동은 별 생각 없이 지나쳤습니다. 이슬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찾았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더 모아야 한다. 며칠 후였습니다. 최 씨가 외출을 했습니다. 봉남도 따라 나갔습니다. 이 참봉은 몸이 불편하여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슬은 조용히 최 씨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손으로 방 안을 더듬었습니다. 화장대, 경대, 뒤주, 장롱. 장롱 안쪽 깊숙한 곳에 작은 보자기가 있었습니다. 이슬은 그것을 열었습니다. 냄새가 확 퍼졌습니다. 비릿하고 날카로운 냄새. 독초였습니다. 이슬은 보자기를 조심스럽게 다시 묶었습니다. 원래 있던 자리에 놓았습니다. 방을 나왔습니다. 마루에 평소처럼 앉았습니다. 최 씨가 돌아왔습니다. 이슬아, 여기 있었니? 예, 어머니. 햇볕이 따뜻해서요. 그래. 최 씨는 의심 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슬은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방심하고 있구나. 박 훈장이 찾아온 날이었습니다. 이 참봉이 자리를 비운 사이 이슬은 박 훈장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마당 귀퉁이였습니다. 훈장 어른.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평소의 멍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차분하고 또렷했습니다. 박 훈장이 멈추었습니다. 이슬아, 저 지금 진지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 훈장은 이슬의 표정을 보았습니다. 무슨 일이냐? 최 씨가 아버지를 해치려 합니다. 장롱 안에 독초 보자기가 있어요. 천남성과 초호입니다. 국에 조금씩 섞고 있는 것 같아요. 박 훈장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이슬은 계속했습니다. 저는 눈이 보이지 않아요. 관아에 가서 말한들 아무도 믿지 않겠죠. 냄새로 알았다고 하면 웃을 거예요. 그러니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슬아, 너 언제부터? 오래됐어요. 박 훈장의 눈에 물기가 올라왔습니다. 이 아이가 혼자서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 버텨온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슬이 말했습니다. 훈장 어른이 그 보자기를 보셔야 해요. 제 말만으로는 안 되니까요. 눈으로 직접 보신 분이 있어야 해요. 박 훈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그날 박 훈장은 최 씨에게 책 한 권을 빌리러 왔다며 방에 들어갔습니다. 최 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였습니다. 박 훈장은 장롱을 열었습니다. 보자기를 열었습니다.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박 훈장은 약초를 알았습니다. 얼굴이 굳었습니다. 방에서 나온 박 훈장은 이슬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손이 말해주었습니다. 내가 맞다. 이슬은 가슴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슬은 순덕을 불러 말했습니다. 순덕, 이 약사발을 몰래 따로 담아둘 수 있어? 아가씨, 그건 아버지 드시는 척하고 조금만 다른 그릇에 덜어두는 거야. 내가 증거로 쓸 거야. 순덕은 이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알겠어요, 아가씨. 그렇게 이슬은 차근차근 모았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아도, 혼자였어도 그 아이는 하나씩 하나씩 쌓아갔습니다. 한편 최 씨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저장님 아이가 뭘 하겠어. 귀동에게 툭 내뱉었습니다. 눈도 못 보는 것이. 이슬은 부엌 뒤 광 안에 작은 단지를 숨겨두었습니다. 그 안에 약사발에서 덜어낸 국물을 담았습니다. 나무 조각에 손으로 글씨를 새겼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손끝이 나무에 닿을 때마다 이슬은 속으로 셌습니다. 하나, 둘, 셋. 2달이 지났습니다. 이슬의 단지에는 15개의 나무 조각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 훈장이 직접 눈으로 확인한 독초 보자기가 있었습니다. 박 훈장이 몰래 찾아왔습니다. 이슬아, 이만하면 충분하지 않겠느냐? 관아에 알릴 수 있을 것 같다. 이슬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이요. 아직? 원님은 귀한 양반이에요. 눈먼 아이 말을 듣겠어요? 더 있어야 해요. 최 씨가 직접 독을 넣는 것을 누군가 봐야 해요. 박 훈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몸이 점점 나빠지고 있다. 이슬도 알았습니다. 이 참봉은 요즘 들어 자주 어지럽다고 했습니다. 밥도 잘 먹지 못했습니다. 이슬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시간이 없다. 그런데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이슬은 우연히 복남의 말을 들었습니다. 마루 뒤에 앉아 있었는데 복남이 창문 너머에서 최 씨에게 말하는 소리였습니다. 어머니, 언제까지요? 조금만 더. 참봉 어른이 너무 오래 버티잖아요. 양을 늘리면 되지. 그러다 들키면요? 장님 아이가 뭘 알겠냐? 걱정 마라. 이슬은 손을 바닥에 짚었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양을 늘린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하지만 이 말을 이슬은 혼자 들었습니다. 증인이 없었습니다. 이슬은 가만히 앉아 생각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할 수 있을까? 단지 나무 조각, 박 훈장의 증언. 이것으로 원님을 설득할 수 있을까? 아직 반걸음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최 씨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이슬이 부엌 근처에 있으면 빠르게 쫓아냈습니다. 거기서 뭐하니? 위험하니까 들어가 있어라. 이슬은 순순히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이미 맡을 것은 맡은 뒤였습니다. 귀동도 수상하게 변했습니다. 이슬이 지나가면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어느 날 이슬이 광 앞에 서 있을 때였습니다. 귀동이 다가왔습니다. 아가씨, 거기 왜 계세요? 그냥 서 있어요. 광 안에는 뭐가 있어요? 이슬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몰라요. 광 안에 뭐가 있어요? 귀동이 멈추었다가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이슬은 순덕을 불렀습니다. 순덕, 광에 있는 단지를 지금 당장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해. 어디로요? 이슬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박훈장 어른 댁으로 가져다 줘. 지금 바로. 순덕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한밤중에 단지를 들고 서당으로 갔습니다. 박훈장은 단지를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슬이가 보냈구나. 예. 잘했다. 다음 날 아침 귀동이 광을 열었습니다. 안을 뒤졌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귀동은 최 씨에게 달려갔습니다. 마님, 광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 최 씨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혹시 저 아이가... 최 씨는 이슬이 앉아있는 마루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슬은 멍하게 허공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최 씨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설마 장님이 뭘 알겠어. 하지만 그날부터 최 씨는 이슬을 더 멀리하게 했습니다. 이슬아, 오늘부터 바깥마당에는 나오지 마라. 위험하다. 예, 어머니. 이슬은 순순히 따랐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였습니다. 이 참봉이 갑자기 의식을 잃었습니다. 여보, 여보. 최 씨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이슬은 뛰어갔습니다. 이 참봉은 방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이슬은 아버지의 입 근처에 코를 댔습니다. 희미한 냄새가 났습니다. 초우였습니다. 이슬은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흘렀습니다. 안 되겠다. 지금 해야 한다. 최 씨가 이슬의 팔을 잡았습니다. 비켜라. 의원을 불러야지. 어머니, 의원이 오시기 전에 제가 아버지 곁에 있어도 되나요? 쓸모없는 것이. 비켜라 했다. 이슬은 밀려났습니다. 마루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최 씨는 의원을 불러왔습니다. 의원이 이 참봉의 맥을 짚었습니다. 독에 중독된 것 같습니다. 어디서 잘못된 것이라도 드신 것 같습니다. 최 씨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어머 세상에. 어디서 잘못 드셨을까요? 이슬은 마루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박훈장에게 알려야 했습니다. 지금 당장. 그러나 이슬의 발을 묶은 것이 있었습니다. 최 씨가 귀동에게 명했습니다. 저 아이가 바깥에 나가면 안 된다. 아버지가 위독하니 곁에 있어야지. 귀동이 이슬의 방 앞을 지키고 섰습니다. 이슬은 방 안에 갇혔습니다. 방 안에서 이슬은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바깥에서 귀동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왔다 갔다 했습니다. 순덕이 밥상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이슬은 순덕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덕, 박훈장 어른께 가야 해. 나 대신 갈 수 있어? 순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귀동이가 지키고 있어요. 뒷길로는요? 뒷길도 막혔어요. 아가씨. 이슬은 손을 놓았습니다. 순덕이 울먹였습니다. 아가씨, 어쩌면 좋아요. 그날 밤 이 참봉의 상태가 더 나빠졌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의원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최 씨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짓 울음이었습니다. 이슬은 알았습니다. 이슬은 혼자 방 안에 있었습니다.
단지는 박 훈장 댁에 있었습니다. 증거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갇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이 순간에도 독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슬의 눈에서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소리도 났습니다. 흑 하는 짧은 소리.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내가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인가? 처음으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한밤중이었습니다. 귀동의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잠든 것 같았습니다. 이슬은 방 안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눈을 감아도 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다만 소리가 더 선명해졌습니다. 바람 소리, 나뭇잎 소리, 그리고 매화나무 향기.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매화가 피고 있었습니다. 이슬은 그 향기를 맡으며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떠올랐습니다. 노인의 말. 냄새에는 거짓말이 없거든. 그리고 박 훈장의 말. 눈이 보이지 않아도 내가 가진 것이 있다. 그것을 잘 지키거라. 이슬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물론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갇혀 있어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나는 쓸 수 있다. 손으로. 이슬은 손을 뻗었습니다. 방바닥을 더듬었습니다. 문갑 위에 붓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늘 쓰던 것이었습니다. 손에 붓이 잡혔습니다. 벼루도 있었습니다. 이슬은 손가락으로 먹을 갈았습니다. 감촉으로, 냄새로, 그리고 종이를 폈습니다. 이슬은 손으로 종이의 모서리를 잡았습니다. 가로, 세로를 손가락으로 잰 뒤 천천히 붓을 내렸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아도 글씨를 쓸 수 있었습니다. 박 훈장이 나무 조각으로 가르쳐준 글자들이었습니다. 손으로 기억하는 글자들이었습니다. 이슬은 썼습니다. 최 씨가 아버지를 도구로 해치고 있습니다. 천남성과 초호를 국과 탕약에 섞었습니다. 박 훈장 댁 단지에 증거가 있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이 참봉의 딸 이슬 올림. 다 쓰고 나서 이슬은 종이를 접었습니다. 손이 먹으로 새까맸습니다. 이제 이것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이슬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귀동의 코 고는 소리.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최 씨와 복남의 방도 조용했습니다. 이슬은 방문을 열었습니다. 발소리를 죽이며 마루로 나왔습니다. 발바닥으로 마루의 결을 읽었습니다. 외운 지도가 있었습니다. 이 집의 모든 것을 발바닥으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마루 끝, 섬돌, 흙마당, 살인문. 살인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이슬은 문 틈새에 손을 넣었습니다. 빗장이었습니다. 손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삐걱. 이슬은 멈추었습니다. 귀를 세웠습니다.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이슬은 밖으로 나왔습니다. 맨발로. 차가운 봄 흙이 발바닥에 닿았습니다. 이슬은 서당 방향을 알았습니다. 마을을 수백 번 발로 걸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람의 방향을 알았습니다. 개울 소리를 알았습니다. 이슬은 걸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먼 아이가 혼자서 서당에 도착했을 때 이슬의 발은 흙투성이었습니다. 나뭇가지에 긁힌 팔에서 피가 났습니다. 박 훈장 어른. 문을 두드렸습니다. 훈장 어른, 저예요. 이슬이에요. 문이 열렸습니다. 박 훈장이 등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슬아, 어떻게 여기를. 이슬이 편지를 내밀었습니다. 이것을 원님께 전해주세요. 지금 당장이요. 이슬아, 팔이. 괜찮아요. 아버지가 위험해요. 박 훈장은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등불에 비추어 읽었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먹이 번지고 글씨가 삐뚤었지만 내용은 또렷했습니다.
눈먼 아이가 어둠 속에서 손으로 쓴 글자들이었습니다. 박훈장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이슬아, 어른 시간이 없어요. 그래. 박훈장은 단지를 꺼내왔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들었습니다. 지금 관하로 가겠다. 저도 가야 해요. 너는 여기 있어라. 다칠 수 있다. 아니요. 이슬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저도 가야 해요. 제가 직접 말해야 해요. 원님 앞에서. 박훈장은 이슬의 눈을 보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눈이었지만 그 안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그래. 함께 가자. 새벽 관아의 문이 열렸습니다. 박훈장이 박원님을 긴급히 청하여 만났습니다. 관아의 대청에 박원님이 앉았습니다. 박훈장 옆에 이슬이 섰습니다. 맨발이었습니다. 팔에는 피가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박원님이 이슬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아이가 고발자란 말이냐? 눈도 못 보는 아이가. 박훈장이 말했습니다. 원님 들어봐 주십시오. 이슬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원님 어른, 저는 이 참봉의 딸 이슬입니다.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 코와 귀와 손이 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슬은 말했습니다. 2달 동안 맡은 것들을, 들은 것들을, 손으로 모은 것들을. 첫째 날 국에서 천남성 냄새가 났습니다. 둘째 날 탕약에서도 같은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 부엌에 가서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약사발에서 조금씩 덜어내어 단지에 담았습니다. 박훈장이 단지를 내밀었습니다. 원님, 이것이 증거입니다. 원님이 단지를 열었습니다. 의원이 달려왔습니다. 냄새를 맡았습니다. 얼굴이 굳었습니다. 초우와 천남성이 섞여 있습니다. 박원님이 이슬을 다시 보았습니다. 이 아이가 모은 것이란 말이냐? 박훈장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입니다. 편지를 내밀었습니다. 원님이 받아 읽었습니다. 삐뚤고 먹이 번진 글씨. 하지만 내용은 틀림이 없었습니다. 이것을 이 아이가 썼단 말이냐? 눈이 보이지 않는데? 예. 손으로 기억하여 쓴 것입니다. 박원님이 오래 침묵했습니다. 대청이 조용했습니다. 포졸들을 보내어라. 그 새벽 이 참봉의 집에 포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최 씨는 잠결에 놀라 뛰어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오? 최 씨, 관하로 함께 가셔야겠습니다. 뭐라고? 감히 내가 누군 줄 알고. 복남도 끌려 나왔습니다. 귀동도 묶였습니다. 포졸들이 최 씨의 방을 뒤졌습니다. 장롱 안에서 보자기가 나왔습니다. 독초들이었습니다. 최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관아 대청에 최 씨가 끌려왔습니다. 이슬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최 씨가 이슬을 보았습니다. 저장님 아이가, 저 아이가 이 짓을 한 것이오? 이슬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원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최 씨, 이 증거들에 대하여 할 말이 있느냐? 그것은 제 약재입니다. 저는 독을 쓴 일이 없습니다. 의원이 독초임을 확인하였다. 저 아이가 꾸민 것입니다. 눈도 못 보는 장님이 뭘 알겠습니까? 박원님이 천천히 이슬에게 물었습니다. 이슬아, 내가 직접 최 씨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하였는데 무슨 말이었느냐? 이슬이 말했습니다. 양을 늘리면 돼지라고 하였습니다. 복남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박원님이 복남을 바라보았습니다. 복남은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복남, 이 말이 사실이냐? 복남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릎이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시킨 것입니다. 최 씨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놈이 어미를 팔아. 저는 죽고 싶지 않습니다.
대청이 술렁였습니다. 박원님이 손을 들었습니다. 모두 조용히.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원님이 말했습니다. 최 씨의 죄는 명백하다. 남편을 도구로 해치려 하였으며 이를 은폐하려 하였다. 형률에 따라 엄히 다스릴 것이다. 최 씨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원님, 살려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때늦은 말이다. 최 씨는 결박되었습니다. 귀동도 함께 포박되었습니다. 복남은 나이가 어리고 어미에게 강요받은 점을 고려하여 곤장 10대에 처했습니다. 최 씨의 가사는 몰수되었습니다. 집에서 내쳐졌습니다. 곤장을 맞아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거리에 내쳐진 최 씨는 이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나가던 마을 사람이 최 씨를 보았습니다. 저게 이 참봉댁 마님 아니었어? 어머, 저 꼴이 뭐야? 최 씨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착한 사람을 해치려 했던 자의 비참한 말로였습니다. 한편 이 참봉은 의원의 치료를 받았습니다. 독이 깊지 않았던 것은 이슬이 일찍부터 양을 줄여두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슬이 아버지의 약사발에서 조금씩 덜어내던 것이 결과적으로 독의 양을 줄인 것이었습니다. 보름이 지나 이 참봉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슬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슬아, 아버지, 내가 이 모든 것을. 이 참봉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슬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가 건강하셔서 다행이에요. 마을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이 참봉댁 장님 딸이 계모의 독을 알아냈대. 눈도 못 보는 아이가 냄새로 알았다지 뭐야. 세상에, 저 아이가 신동이었네. 바보인 줄 알았더니. 박원님은 이슬의 용기에 감탄하여 표창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박 훈장에게 특별히 청하여 이슬이 계속 글을 배울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슬은 처음으로 대청 앞에서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이슬은 바람 냄새를 맡았습니다. 매화 향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덧 10년이 지났습니다. 전주 고을에 소문이 났습니다. 이 참봉댁에 신통한 약재상이 생겼다고. 눈이 보이지 않지만 냄새만으로 병을 알아내는 처자가 있다고. 독초와 약초를 단번에 구별하고 사람의 몸 상태를 냄새만으로 짚어낸다고.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멀리서도 왔습니다. 이슬은 마당에 앉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손으로 약초를 분류했습니다. 코로 상태를 살폈습니다. 이분은 간이 좋지 않으시네요. 이 약초를 드십시오. 저 아이 팔에는 10꽃이 필요하고 있어요. 얼른 시켜주세요. 이 약재는 좋지 않아요. 보관이 잘못되었어요. 쓰시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감탄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눈도 못 보면서. 이슬은 웃었습니다. 마당 한켠에는 매화나무가 있었습니다. 봄이 되면 그 향기가 온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 참봉은 이슬 곁에 앉아 햇볕을 쬐었습니다. 이슬아, 오늘도 많이 왔구나. 예, 아버지. 고맙다. 아버지, 저야말로. 이슬의 손이 매화나무를 더듬었습니다. 꽃잎의 결을 손끝으로 읽었습니다. 냄새가 났습니다. 달콤하고 맑은 냄새. 눈이 보이지 않아도 볼 수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냄새로, 소리로, 손끝으로. 이슬은 그것으로 세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세상도 이슬을 보았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다 하여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의 눈은 감을 수 없으니까요. 이슬의 이야기는 전주 땅에서 오래오래 전해졌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아도 코와 귀와 손끝으로 세상의 진실을 읽어낸 아이의 이야기. 탐욕은 반드시 드러나고 진심은 반드시 빛을 발한다는 이야기. 우리 모두에게 이슬과 같은 힘이 있습니다.
다만 아직 쓰지 않았을 뿐입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월화야담의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